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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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나? 돌아왔죠? 아, 깜짝이야. 아니, 말하고 있는데 점점 화면이 느려지더니. 아, 이게 무슨 일이람? 갑자기 저희 집 인터넷이 끊겼었나봐요. 갑자기 인터넷이 없다고 떠가지고 나 너무 놀랐어. 휴. 아, 3초 만에 부활했어요? 다행이다. 아, 정말. 이렇게 방송이 떠나버릴 줄은 몰라가지고 너무 놀랐네. 근데 나 채팅방 채팅방이 리셋이 안 돼. 아, 3초 만에 부활 덕분에 만기였다 광고 15초 봤어요. 아니, 광고 이제 5초 아니고 15초짜리만 나오더라고요? 2시간 짤방 리셋 안 돼! 아니, 오늘 안 그래도 짤방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짧게 나오길래 너무 놀랐어. 깜짝이야. 왜 내 의사랑 관계없이 방송을 마음대로 멈추는 거야. 너무 놀랐네. 채팅창 이거 리셋 한번 해야 될 텐데. 채팅창이 화면은 다행히 잘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채팅창이 연결이 끊겼나 본데요? 아, 신이시여. 어째서 예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래도 바로 다시 시작돼서 너무 다행이다. 어우, 놀래라. 저챗 2부 들어가자. 자, 저챗 2부 오늘은 CSI의 주별 차이점을 토론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CSI가 아, 잘됐다. CSI 얘기해야지. 아무도 제 CSI 이야기 안 들어주거든요. 제 친구들도 기겁을 하고 이제 안 들어줘가지고 잘됐다. 여러분들한테 CSI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각 주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까요? 할머니, 그거 531번째예요. 예끼 온석. 어디 어르신 말씀하시는디? 했던 말 또 한다고? 뭐라고 하고? 아이고, 이거 서러워서 못 살겠다. 추리물을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해요. 어릴 때 집에 그 어린이용 셜록 홈즈 그 소설책 있어가지고 그것도 열심히 봤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4개의 서명이었던 것 같아. 그 바솔로뮤 솔트씨 나오는 거? 그 집이 겉에서 볼 때랑 안에서 봤을 때랑 그 높이, 천장 높이? 그거 다 더해서 계산해봤는데도 한 2m인가 3m가 남는다. 분명히 집에 빈 공간이 있다는 추론을 바탕으로 막 해가지고 보물 찾았던 얘기? 그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왓슨 박사님이 그 사건의 의뢰인이랑 결혼했던 것 같은데?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예요. 거기에 그 나무 가지고 측량하는 방법도 나오고 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 그건 다른 에피소드인가? 그건 다른 에피소드인가? 국정원 추리 퀴즈 방송에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 국정원 추리 퀴즈가 있어? 아니, 세금의 가치가 상당한데? 국정원 추리 퀴즈. 와, 공식으로 있어요. 대박이다. 와, 추리 퀴즈가 엄청 많네? 대박이다. 와, 저는 몇 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냥 막 이벤트성으로 한 편 만들어준 거 요 정도일 줄 알았는데 대박이다. 지금 628회까지 있어요. 2주에 하나씩 올려주나봐. 바다거북 스프 같은 것도 좋아하시겠네요. 너무 좋아하죠. 제일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나씩 던져가면서 맞춰보는 거잖아. 아, 추리 퀴즈 잘 풀면 국정원 채용이래요? 아, 남도일 같은 사람들은 국정원에 바로 잡혀가겠다. 그러고 보니까 코난도 진짜 좋아하는데. 저 한국에 개봉한 극장판은 다 봤거든요. 그 언제더라? 엄마랑 같이 츠르게 추적자 극장 가서 같이 봤었던 게 시작이었는데 그 후로 엄마랑 같이 되게 자주 봤어요.
코난은 저보다 저희 엄마가 더 좋아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코난은 확실히 조기 교육을 받았어. 그 후로 약간 추리물에 엄청 흥미를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정말 내 채팅창, 제가 보는 채팅창이 리셋이 되지 않네요? 새로 고침. 아, 이제 된다. 다행이다. 흠흠. 모든 걸 한 번씩 새로 고침을 해줘야 되겠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신기하긴 하다. 저렇게 국정원에서 막 이런 걸 해줄 줄 몰랐어요. 라떼아트 메시지. 같이 한 편만 풀어볼까? 이게 628회 추리 퀴즈래요. 예전 거 해야 정답도 있다고요? 아, 요번 주 거니까 요거는 정답이 없구나. 그렇구나. 와, 1편 풀어보자, 1편. 엄청 어려울라나? 추리 퀴즈가... 아, 너무 옛날 건 없는 거구나. 93회부터구나. 제 93회 추리 퀴즈. 와, 21년 전에 나온 거야. 대박이다. 팬더가 접근한다. 발견했으면 신어보내라. 발견했다. 따라붙겠다. 이상. 제 98회 추리 퀴즈. 산업 스파이의 죽음. 죽은 남이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본 은요일 요원은 조금 뒤 호텔 안으로 들어섰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호텔 커피숍에 앉아있다가 죽은 남을 보고 반갑게 죽은 남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결코 반갑지 않아 보이는 우울한 표정이었다. 은요일은 요원은 주운 남 일행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자리를 잡았다. 그는 커피를 주문한 뒤 mp3 플레이어를 꺼내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근거리 음성 증폭기였다. 오, 최신 기술! mp3 플레이어를 죽은 남 쪽으로 향하자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물건은 가져왔습니까? 중국인은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요즘 감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시를요? 누구한테? 은요일 요원이 힐끗 곁눈질을 해보니 중국인들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는 것이 보였다. 모릅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여긴 자리가 좋지 않으니 호텔방으로 옮깁시다. 세 사람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커피숍을 나가 호텔방으로 들어갔다. 낭패였다. 호텔방으로 들어가면 감시가 쉽지 않았다. 절차를 밟아서 미리 도청장치라도 해놓을 걸 그랬다는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은요일 요원이 쫓겨있는 죽은 남은 한국의 산업기밀을 빼내 중국에 팔아먹는 산업 스파이 혐의를 받고 있었다. 나쁜 사람이었구나. 공식적인 직업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병원의 마취 의사였다. 아니, 마취 의사씩이나 하시는 분이 산업 스파이까지 겸직을 한다고? 와, 진짜 열심히 사셨다. 2명의 중국인이 호텔에서 나온 것은 1시간쯤 뒤였다. 은요일 요원은 2명의 중국인에게 미행을 붙인 뒤 죽은 남의 호텔방을 계속 감시했다. 그러나 죽은 남은 오래도록 움직임이 없었다. 은요일 요원은 혹시 죽은 남이 자신 몰래 호텔방을 빠져나갔지 않았을까 싶어 직원을 시켜서 호텔방에 전화를 걸도록 했다. 이상한 예감에 호텔 직원과 함께 호텔방 문을 열었던 은요일 요원은 깜짝 놀랐다. 죽은 남이 허공에 목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은요일 요원은 급히 다른 요원들에게 연락해 2명의 중국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곧 그들이 연행되어 왔는데 그들은 결코 죽은 남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죽은 남을 만난 건 의료사업차였으며 자신들이 방에서 나올 땐 분명 죽은 남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었다. 은요일 요원은 죽은 남이 스스로 자살을 한 것인지 중국 쪽 사람들에게 살해된 것인지 조사에 착수했다. 죽은 남은 호텔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걸려있는 줄에 목이 매어 있었다. 목을 매는 데 사용한 줄은 길이가 1.5m쯤 되는 드라이기 선이었다. 줄은 잘라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 목 옆쪽으로 드라이기가 그대로 매달려 있었다. 죽은 남의 발밑에는 등받이가 있는 안락 의자가 쓰러져 있었다. 죽은 남이 목 매달려 있는 높이를 계산해보니 그 의자 위에 올라서서 밧줄에 목을 걸면 맞는 높이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쓰러져 있는 의자 옆에 마취약 냄새가 나는 손수건과 강력한 흡입 마취제인 클로로포름 병의 뚜껑이 열린 채 떨어져 있던 것이었다. 클로로포름 병에서는 죽은 남의 지문만이 검출됐고 사체 부검 결과 뇌와 간, 폐에서 클로로포름 성분이 검출되었다. 즉, 죽기 전 클로로포름을 흡입했다는 증거였다. 죽은 남의 죽음을 두고 요원들 간에 자살이다 타살이다 논란이 많았다.
마취를 했네. 오, 그런 거 같은데요? 행. 아. 죽은 남이 체포되면 범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한 중국인들이 죽은 남을 마취제로 마취시킨 뒤 목을 매달아 죽였다는 주장과 죽은 남이 스스로 자살을 한 것으로 목을 메어 죽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밧줄의 고리에 목을 걸은 뒤 병원에서 가져온 마취제를 흡입해 정신을 잃음으로써 밧줄이 목을 졸라 고통 없이 질식사한 것 같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죽은 남은 최근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어 민감한 반응과 약간의 우울증 증상을 보여왔다. 현장을 살피던 은유일 요원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상황으로 봐서 자살의 동기도 충분히 있었지만 현장 상황이 자살이라고 판단하기엔 맞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문제: 은유일 요원은 무엇을 근거로 죽은 남의 죽음을 타살로 판단한 것일까? 오! 어디 보자. 밑에 더 있나? 아, 문제 이렇게만 있구나. 이것만 문제구나. 뭘 근거로 타살로 판단했냐? 어디 보자. 의자 옆에 취향 냄새가 나는 손수건. 목을 매는데 쓴 줄이 1.5m쯤 되는 드라이기 선이었다. 스프링클러에 줄이 걸려 있다. 엥?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드라이기 선이 조금 수상해 보이는데? 이 목 옆쪽으로 매달려 있었다는 점? 왜냐면 제가 보통 매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이렇게 목을 매달려는 장면들을 봤을 때에는 끈을 먼저 그 위에다가 묶어놓고 자기 목을 건단 말이죠. 근데 드라이기가 자기 몸 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달아놓을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닌가? 천장에다 먼저 묶으니까 그 코드 끝부분부터 공중에다 매달면 될라나? 근데 드라이기 선으로 뭘 어떻게 해야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있지? 기다려보자. 아니야, 얘루야, 넌 할 수 있어. 의자가 쓰러져 있는 것 자체는 뭐 정상이긴 하지. 의자 위에 올라서서 밧줄에 목을 걸면 맞다. 근데 밧줄이 아니잖아. 아이 참 신경 쓰이네. 전선줄이지 않나? 보통 끈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기 머리에다가 감고 그거를 위에다가 걸지. 일단 끈을 묶어야 돼. 끈을 묶으려면 드라이기가 목 옆에 있는 건 별로 이상하지 않을지도 생각해보니까. 마취향 냄새가 나는 손수건. 근데 이거 굳이 손수건을 쓸 필요가 있어? 내가 나한테 내가 나 스스로를 기절시키려고 한 거면 그냥 마취제 뚜껑 열고 킁킁거리면서 냄새만 맡아도 되는 건데 굳이? 그렇지 않아요? 굳이 클로로폼 병에서 손수건에다 따른 다음에 그 손수건을 코에다 갖다 대기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밧줄의 고리에 목을 걸고 흡입했다. 산업 스파이의 죽음. 앞부분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 호텔방. 1시간쯤 뒤였다. 같이 쓰던 중국 사람들한테 미행을 붙여놓고 죽은 남씨는 안 나왔고
이건 드라이기 선 아니면 클로로포름, 이거 손수건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손수건일 것 같습니다. 해답은 어디에서 봐야 되나요? 다음 편에 있나? 위에 정답이 있다고요? 어머, 정답이 위에 있어요? 위에? 위에? 아이고. 크게 보려다가 그만. 처음 페이지로 가보라고요? 오, 처음 페이지 위에. 아, 그렇구나. 산업 스파이. 어? 산업 스파이 붙였어야 되나? 산업 스파이의 죽음. 아, 와, 그렇구나. 안락 의자가 넘어져 있어서. 아, 와, 의자가 쓰러져 있던 게 문제래요. 와, 진짜 CSI스러운 이야기다. 진짜 CSI에서 봤을 것 같다. 예루는 국정원 지망은 포기해야겠군. 엔젤스쿨에 국정원 부서가 없지 않을까? 엔젤스쿨? 엔젤 컴퍼니에? 있으면 거긴 못 가겠네요. 이런. 엔젤스쿨 첩보부. 근데 있을 수도 있긴 하다. 엔젤스쿨의 첩보부. 왜냐면 이제 그 마계 쪽 사람들 상대로 좀 첩보 활동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긴 마취된 상태에서 의자를 찰 수가 없구나. 크니까. 아니, 나 그냥 올라가다가 쓰러졌나 했지. 이런. 타천 스파이의 죽음. 너무 웃겨. 타천 스파이의 죽음. 타천 스파이의 발밑에 천사 날개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살아서 목을 맸다면 살려는 잠재의식 때문에 날개를 퍼덕거리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타천 스파이의 몸에서 클로로포름 성분이 검출되어 있으니 살아서 클로로포름을 흡입했다는 얘긴데 목을 매단 상태에서 흡입하진 않았을 것이다. 아, 너무 웃겨. 단 하루 나타났다 사라진 타천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타천이 영구적일 텐데 되게 드물다. 누구실지 되게 궁금하다. 막 금발했다가 눈도 금색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신기하다. 그런 타천도 있을라나? 막 머리도 짧고. 아냐 같은 첩보놀이는 가능할 듯. 아냐 싫어나이. 아냐 난데 뭐 싫어나이. 아냐 나니 뭐 싫어나이. 아냐 몰라. 안락 의자 몰라. 재밌다.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 와, 근데 이걸 맞춘 사람들이 있구나. 심지어 이거 경품도 주네요? 경품을 준다는 명목으로 사람을 합법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기회. 와, 왜 이렇게 길어? 제94회 추리 퀴즈. 사라진 흉기.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중국인 스파이가 살해되었다. 몇 주 전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을 훔친 중국인 스파이가 은유일 요원에게 검거되었다. 중국인 스파이가 훔친 것은 B2 폭격기 등의 최신형 스텔스기를 추적할 수 있는 스텔스 탐지 기술이었다. 중국인 스파이가 훔친 스텔스 탐지 기술은 CD에 담겨 있었는데 중국인 스파이가 입을 열지 않아 아직까지 그 CD가 숨겨져 있는 곳을 알아내지 못했다. 중국 스파이가 투옥된 것은 외국인 전용 구치소였다. 교정 당국은 외국과의 인권 문제 마찰을 우려해 외국인들은 따로 격리 수용하고 있었다. 대우도 특별해. 식사도 각 나라의 습관에 따라 동양인들에겐 밥과 국을, 중동인들과 서양인들에게는 빵과 우유를 제공하고 있었다. 맛있겠다. 중국인 스파이가 수용된 곳은 S구치소 이사였다. 이사에는 모두 2개의 독방이 있는데 중국인 외에도 미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인, 러시아인, 독일인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었다.
각 사방에는 간단한 나무 침대 하나와 세면기,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복도 중앙에 따로 공동 샤워실이 갖추어져 있었다. 각 사방은 오전 8시에 문이 열려 오후 6시에 문이 잠겼다. 문이 잠기기 전인 낮 시간에는 사방 내의 복도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었고 샤워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굉장히 뭔가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구치소였네? 중국인 스파이가 샤워실에서 알몸인 채로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은 폐방이 되기 직전인 5시 30분경이었다. 외국인 재소자들 중에 또 다른 스파이가 있어 중국인 스파이를 협박하거나 사탕 발림으로 스텔스 탐지 기술이 담긴 CD가 숨겨져 있는 곳을 알아낸 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살해한 것 같았다. 현장에 도착한 은유일 요원이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인 스파이는 어떤 흉기에 목을 찔렸는데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교도관과 은유일 요원이 합동으로 외국인 재소자들의 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흉기뿐이 아니라 흉기가 될 만한 물건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재소자들은 거울도 플라스틱에 은을 입힌 것을 썼고 숟가락과 젓가락도 고무로 만든 것을 사용했다. 칫솔 손잡이를 뾰족하게 갈면 흉기가 될 수도 있었지만 어디서도 간 칫솔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중국인 스파이의 목에 난 자국도 칫솔보다는 훨씬 굵은 흉기에 찔린 것이었다. 흉기를 찾기 위해 깜빵은 물론 화장실 정화조까지 몇 번씩 뒤졌지만 그 어디서도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사이 재수자들에게 흉기가 될 만한 물건을 제공한 적은 없습니까? 은유일 요원이 담당 교도관에게 물었다. 그런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방안을 제공한 거라곤 끼니 때마다 사우디아라비아인, 러시아인, 독일인에게는 빵과 우유, 미국인에게는 밥과 국을 제공한 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며칠 전에 특식이 나왔는데 스테이크가 점심 식사로 제공됐죠. 와, 맛있겠다. 진짜 잘 먹었네. 왜 미국인한텐 밥을 제공하죠? 한국에 오래 살아서 빵보다 밥이랑 김치가 더 좋답니다. 그것도 찹쌀밥을 특히 좋아한다며 며칠 전에 다른 재소자들한테 스테이크 특식이 나갈 때 스테이크 대신에 찹쌀밥을 특식으로 주문해 먹기까지 했습니다. 아, 스테이크 썰 때 칼 쓰지 않나요? 칼을 사용하긴 하지만 식사가 끝난 뒤 모두 정확히 회수했습니다. 오, 스테이크 썰려면 칼이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회수는 했다네요. 미국인이 찹쌀밥. 하긴 상처가 칼자국은 아니죠. 뭔가 말뚝처럼 둥글고 뾰족한 걸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혹시 스테이크 칼로 나무 같은 걸 깎은 게 아닐까요? 나무로 만든 흉기를 썼으면 나무 흉기가 어딘가에선 발견이 돼야 되는데 없지 않나요? 아, 그렇긴 하네요. 대체 흉기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은요일 요원은 재수자들을 상대로 알리바이를 물었다. 난 그 시간에 내 방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중국인 살해됐다는 외침을 듣고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교도관이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미국인이었다. 제가 시체 발견했죠. 난 그 시간에 방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샤워를 하려고 샤워장에 갔는데 중국인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우디아라비아인이었다. 전 그 시간에 방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이 말했다. 전 그 시간에 주독 대사관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쓴 편지입니다. 독일인이 반쯤 쓴 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잠시 생각을 하던 은요일 요원은 외국인 재소자 한 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흉기는! 은요일 요원이 흉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말하자 범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재소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은요일 요원의 추측이 맞은 것이었다. 문제. 과연 범인은 누구이며 어떤 흉기를 써서 중국인 스파이를 살해했고 또 어떻게 흉기를 처리했을까? 응모는 21년 전에 마감이 됐네요. 아쉽다. 어디 보자. 나 뭔가 제가 이걸 어디서 이미 한번 비슷한 거를 본 것 같거든요? 그냥 말하면 멋지게 말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한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대로 본 건 아니고 이게 다른 거는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거 찹쌀밥 달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밥 먹고 제출하기까지 그 골든타임인가? 그때를 노린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첫 번째로 그 재소자들한테서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마침 CSI에서 칫솔 손잡이 뒤에 갈아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사람 해치 사건 봤었어서 칫솔인가? 했는데 칫솔 손잡이 갈면 흉기가 되지만 그런 게 발견 안 됐다고 해버려가지고 이게 나머지는 별 생각 안 했는데 이거 미국인한테 밥을 줬다는 부분이랑 특히 찹쌀밥을 좋아한다는 부분 딱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퍼뜩 나는 거야.
그 예전에 한번 봤었거든요. 그 찹쌀밥이 찰기가 있잖아요. 찰기가 있고 일반 쌀밥보다 단단하댔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밥이 굳어서 뭉쳐서 굳으면 딱딱해지잖아.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뾰족하고 둥글게 만들어서 찹쌀밥으로 뾰족하게 계속 해가지고 눌러서 얇고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로 사람을 해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어디서 봤었거든요? 밥이 흉기라니 이거 한국인으로서 용납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그 밥이 주식이 아닌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끔찍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먹기도 부족한 밥 갖다가 사람을 해쳐요.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진짜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요. 먹는 걸로 사람을 해치다니. 용서가 안 돼. 아마 맞을 거야. 그리고 이 사람 그 시간에 화장실에 있었다. 나는 화장실에서 나왔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찹쌀밥이잖아. 밥이잖아. 물에 녹잖아. 그걸로 이제 흉기를 없앤 게 아닐까.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아이 참 하필이면 어디서 주워 들은 적이 있는 게 나오다니. 추리퀴즈 정답. 제일 뒤로. 수감자 옆에 코난이나 전일이가 있었나? 아니 이렇게 근데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다니. 사라진 흉기. 와. 범인은 유일하게 밥을 먹는 미국인이다. 야호! 찰밥을 먹던 날 미국인은 찰밥을 먹지 않고 말뚝 모양을 만들어 건조시켰다. 말린 밥풀 말뚝을 감춰두었다가 샤워장으로 가서 샤워를 하던 중국인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살해한 뒤 말뚝을 물에 씻어 방으로 들고 가서 화장실 안에서 변기 속에 집어넣고 물을 내렸다. 야하! 왜냐면 이제 화장실 정화조 안에서 그 갈려있는 뾰족한 칫솔 같은 게 발견되면 너무 수상하고 누가 봐도 그게 흉기지만 그 안에 밥풀이 풀어져 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이상할 게 없잖아요. 사실 구분도 안 되고. 재밌다. 하나만 더 하자. 완벽한 알리바이. 아니 은요일 요원씨 굉장히 바쁘시네. 왜 은요일이지 근데? 일요일 이런 건가? 일요일마다 올라왔던 걸까요? 제95회 추리퀴즈 완벽한 알리바이. 밤 10시 은요일 요원은 급히 장미여관으로 달려갔다. 은요일 요원은 얼마 전부터 암호명 미스 울프로 불리는 마약 밀매범을 쫓고 있었는데 그녀가 살해된 것이었다. 미스 울프는 홍콩 마약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 하던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한국으로 들어온 마약을 조직 몰래 유통시킨 뒤 잠적했다. 간도 크다. 조직 몰래 저거를 싹 다 팔아치운 거야? 살인사건이 발생한 장미여관은 외국인 전용으로 1층뿐인 건물이었다. 여관 입구에 주인이 기거하는 방이 있었고 그 앞쪽으로 복도를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방들이 차례로 늘어서 있었다. 살인사건이 발생한 방은 가장 안쪽에 있는 10호였다. 10호실에 들어가니 침대 위에 미모의 여자가 쓰러져 있었다. 여자는 목을 칼에 찔려 피트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다. 틀림없는 미스 울프였다. 겨울인데도 10호실은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텔레비전이 부서져 있었다. 바닥에는 미스 울프의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는데 집어 던지기라도 했는지 배터리가 분리되어 있었다. 어머 뭐야. 은요일은 어떻게 된 사건인지 시체를 발견한 여관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중국인이 장기투숙하고 있는 8호실에서 중국어로 부르는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참다 못한 여주인이 8호실로 다가가 방문을 두드리니 노랫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발음이 무척 어색한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10호실에서 무엇인가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주인이 급하게 10호실로 달려가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조밍아! 조밍아!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리고 곧바로 고통스러워하는 커다란 비명소리가 들려온 뒤 조용해졌다. 여주인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확실하다는 생각에 큰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곧 남편과 8호실의 중국인이 거의 동시에 문을 열고 복도로 뛰쳐나왔다. 여주인은 중국인과 함께 남편이 가져온 열쇠로 문을 열고 10호실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칼에 목을 찔려 죽은 여자의 시체만 있을 뿐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범인은 창문으로 도망간 게 틀림없어요. 제가 계속 방문 앞에 서 있었거든요. 출입문으로는 도망 못 가요. 여주인이 말했다. 은요일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창문 밖에는 눈이 쌓여 있었는데 사람의 발자국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지붕에 처마가 돌출되어 있어 창문 밑쪽으론 눈이 쌓여 있지 않았다. 눈을 밟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 1호실 창문에서 10호실 창문까지 뿐이었다. 범인이 창문으로 도망간 게 확실하다면 범인은 1호실에서 10호실까지의 투숙객 중 한 명임이 틀림없었다. 근데 그렇게 비명소리가 컸다니 좀 이상한데요. 칼에 기도와 성대를 관통해서 비명을 지르기가 불가능했을 것 같은데요. 은요일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인을 쳐다봤다. 하여튼 비명소리는 매우 컸어요. 약간 허스키한 비명소리였는데 아무튼 전 들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조사를 하던 은요일에게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미스 울프 핸드폰의 발신 주소를 확인해보니 8호실 남자와 통화를 한 기록이 남아있었다. 시간을 보니 그것도 미스 울프의 시체가 발견되기 바로 직전이었다. 이상했다. 여주인은 그 시간에 중국인이 시끄럽게 노래를 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미스 울프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니? 정보기관에 8호실 남자의 기록을 요청하니 본명이 왕범죄이며 미스 울프와 같은 홍콩 마약 조직의 일원이란 통보가 왔다. 은요일이 왕범죄의 방에 들어갔을 땐 왕범죄는 목감기에 걸렸다고 수건으로 목을 감싸고 있었다. 왕범죄는 여관에 꽤 오래 투숙했던 사람답게 방 안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텔레비전과 냉장고 외에도 컴퓨터와 고급 오디오까지 갖춰놓고 있었다. 은요일이 조사를 해보니 왕범죄가 벗어놓은 바지에 핏자국이 있었다. 왕범죄는 여주인과 함께 미스 울프의 방에 들어갔을 때 묻은 거라고 했다. 하지만 핏자국에 신발도 아닌 바지 위쪽에 묻어있다는 게 영 이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왕범죄가 유력한 용의자였지만 그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혹시 8호실 중국인이 노래 부를 때 노랫소리가 좀 이상하진 않았나요? 은요일이 여주인에게 물었다. 네. 감기에 걸려서 그랬는지 코맹맹이 소리에 약간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주인이 대답했다. 그럼 그렇지. 범인은 왕범죄야.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별짓을 다 했군. 문제. 왕범죄는 미스 울프를 죽이고 어떻게 알리바이를 만든 것일까? 이거는 제가 지금 쓱 봤는데 딱 알겠는데? 딱 알겠어. 일단 어디 보자. 목을 칼에 찔려서 피치성이가 돼서 죽었다. 그리고 여기 그랬잖아요. 칼이 목을 제대로 관통해서 비명을 지를 수가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주인분이 들으셨다는 얘기가 허스키한 비명소리였고 비명소리가 엄청나게 컸다고 했잖아. 딱 알겠어. 범인이 8호실 남자인 것도 이쯤에서 이미 알았어. 중국인이 시끄럽게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근데 미스 울프랑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 근데 왕범죄 씨 방에 고급 오디오 그리고 약간 울림이 있다. 당시 주인 아주머니가 들은 노랫소리에는 상당히 울림이 있었다. 일단 이거 알리바이 만든 게 방에서 노래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미리 불러놓은 노래를 고급 오디오로 방에서 엄청 크게 튼 거야.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닌가? 어쨌든 저거 가지고 막 울리게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 고급 오디오? 맞네. 그니까 8호실에 있는 왕범죄 씨가 방에다가 이걸 해놓은 거지. 방에다가 그 고급 오디오 가지고 노래 부르는 소리를 크게 틀어놓은 거야. 원격으로. 이게 2003년이어가지고 그게 엄청 비싼 기구였을 텐데 그걸 이용해서 원격으로 노래를 틀어놓은 거죠. 왕범죄 씨가 엄청 크게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틀어놔. 그러면은
이제 주인분이 같은 층에 사니까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노래 크게 불러 하고 갈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쾅쾅쾅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원격으로 다시 노래를 꺼. 그리고 그 10호실 여자분이 돌아가신 거잖아. 그분이랑 통화 기록이 있다면서요, 이분이. 저 시절에 원격? 근데 비싼 고급 오디오 세트면 가능했지 않았을까? 2003년의 기술 수준을 알 수가 없네, 근데. 하여튼 일단 2024년의 예루가 생각해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원격으로 멈추고, 그리고 그 죄송합니다 하는 거는 그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죄송합니다 하는 걸 그 사운드 장치로 통해서 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안 되나? 지금은 블루투스가 있어서 되지만 그땐 안 됐을라나? 저길 봐, 여포가 무려 총을 쏜다고. 아니 그 정도로 기술 차이가 많이 나진 않진 않을지도. 많이 날라나? 안에서 조밍아 조밍하는 외침. 고통스러워하는 커다란 비명 소리. 어쨌든 이 비명 소리를 낸 건 8호실 중국분, 8호실의 왕범죄 씨인 건 확실해요. 그니까 8호실에 원격으로 소리를 틀어놓고 죄송합니다까지 나오게 한 다음에 아 잠깐 알 것 같은데? 그냥 그 사운드 트랙을 1번 2번으로 해놓고 1번에다 자기가 노래 부르는 소리 녹음해놓고 2번에다가 죄송합니다를 하면 되지 않아? 그럼 되잖아. 그리고 원격으로 1번에서 2번으로 음악 트랙을 바꾸는 것 정도는 그 시절에도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노랫소리를 틀어놓고 죄송합니다 하는 동안에도 왕범죄 씨는 10호실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때 사람을 이미 죽여놓은 거지. 그리고 막 타이밍 맞춰서 이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죄송합니다 소리 나오게 2번으로 딱 눌러놓은 다음에 10호실에 있던 왕범죄 씨가 쾅 하고 일부러 뭔가 부숴서 어그로를 끌고 문을 막 두들겨. 쾅 소리 한 번만으로는 어그로가 끌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주인이 10호실까지 온 다음에 막 조밍아 조밍아 하면서 사람 급하게 부르는 척하고 으악 하고 비명을 질러. 근데 이제 왕범죄 씨는 남자분이니까 목소리가 좀 여자치고 허스키했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겠지, 주인분한테는. 그리고 나서 남편을 이분이 막 부르고 나면은 8호실에서 10호실에서 담 넘어서 8호실로 간 다음에 거기서 문 열고 복도로 뛰쳐나와. 그런 식이었을 거야. 확실합니다. 좋아. 가자. 그리고 여기 통화 기록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발견되기 바로 직전. 이거는 죄송합니다를 핸드폰으로 했던지 그게 아니면 미술풀 부른 거든지. 근데 죄송합니다를 핸드폰으로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 지금은. 어디 보자. 과연 해답은? 나도 기념품 줘. 음성 사서함 이용했으려나? 아, 그랬을 수도 있겠다. 왕범죄는 미스울프로 방으로 들어가서 미스울프를 죽였다. 그리고 미스 울프의 휴대폰을 찾아 들고 창문을 통해서 자기 방으로 온 뒤 자기 휴대폰을 오디오에다가 연결해놓고 그리고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녹음을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불렀구나. 두 전화가 통화 중인 상태에서 오디오를 켜서 소리를 크게 하게 해놓고 그리고 전화기에다 대고 노래를 불러. 아하! 시끄러우니까 왕범죄 씨 방으로 가서 방문 두드리면 노래를 멈추고 핸드폰을 막 부수기 시작하면서 엄청 소란을 피워 올 수밖에 없게. 그리고 여자 목소리를 흉내낸 다음에 살해당할 것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바로 창문을 향해 빠져나갔다. 야하! 얘를 또 한 건 해결! 거의 비슷했죠? 왕범죄는 알리바이를 만들 때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온 노랫소리가 이상하다고 할까봐 목감기 걸린 걸로 위장을 했다. 얘를 갖다 해냈다. 보셨죠?
이게 바로 CSI 10몇 년차, 코난 10몇 년차, 소년탐정 김연일 3년차, 또 뭐더라? 런닝맨 애청자, 또 무한도전 애청자, 1박 2일 애청자로서 도합 대략 27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예루입니다. 270으로 안 되겠는데? 제가 보기엔 한 350까지는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각종 셜록 홈즈 같은 걸 봤던 기록이랑 궤도키드 봤던 것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도합 추리 경력 300년의 예루입니다. BBC 셜록도 보다가 말았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진짜 300년 되겠다. 이게 예루다. 역시 그걸 합쳐서 경력이라고 하는구나. 그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루는 게임 경력 480년 정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경력은 원래 합산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하면 세상에 경력자가 어디 있겠어요. 아, 너무 재밌었다. 480년째 뉴비. 480년째 루디브리엄을 벗어나지 못하는 깜찍한 모험가. 아, 진짜 재밌었다. 와, 이거 국정원 퀴즈 너무 재밌는데요? 아, 방송할 때 하나씩 풀어볼까?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진짜. 사실 코난의 단점은 정보를 다 주지 않고 중간에 코난 혼자서 아니, 이건? 그래, 그렇게 된 거였군. 범인은 바로 그 사람이야. 맨날 이러잖아. 중요한 정보를 나한테 생략을 하고 안 보여준단 말이야. 나도 같이 추리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 치사하게 멋있는 척 하려고. 그런 점이 상당히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나한테 숨기는 정보 없이 주어진 정보 내에서 추리를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되게 좋다. 아,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 퀴즈. 어느 날 예루가 사라지면 엔젤 컴퍼니 첩보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주시겠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예루가 너무 훌륭하게 추리해버리는 바람에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되었네요. 첩보부 공식 버튜버 해주세요. 와,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단어의 조합 같다. 첩보부 공식 버튜버. 저 언니 또 첩보놀이 하네. 언니 한 번만 시켜줘. 예루스 윌리스 같은 거 시켜줘. 예루스 본드, 예임스 본드. 재밌겠다. 아, 히트맨 할 때 진짜 재밌었는데. 첩보놀이. 아, 그것도 첩보놀이네. 아, 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첩보놀이를 무척 좋아한다는 사실을. 오늘 수학이 크다. 여러분들한테 다마고치도 자랑하고 첩보놀이도 하고 고티 받은 멋진 게임들도 많이 알아가고. 아, 정말 유용하고 너무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뒤로 중간에 한번 방송이 끊겨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함께 하러 돌아와 주시다니 역시 예루. 재미있게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을지도. 그러면 오늘 2시간 정도로 조금 짧게 하기로 했었는데 벌써 아쉽지만 2시간이 지난. 이야, 타이밍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잡으시지? 이제 1시간 20분 동안 뭐 할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제 1시간 20분 정도 예루가 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의 아쉬움 같은 거를 여러분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주시고 결론을 팬카페에 올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지 2시간 방송이니까 오늘 지각하셨잖아요. 야, 아주 캔들단 한마음 한뜻으로 예루를 이렇게 예루를 이렇게 붙잡는구나. 하여튼 장난꾸러기 못 보내. 야래 야래 못 말리는 캔들짱. 야래 야래. 오늘 중간에 방송도 터지고 그랬는데 꾸준히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 노래방 10분 연장이요. 노래방에 10분 연장이 어디 있어요? 아, 너무 웃겨. 어디 보자.
오늘은 방송을 조금 짧게 하게 됐지만 목요일에는 아마 호그와트 레거시 하니까 엄청 길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30분? 더 붙잡으면 타락하겠다. 아니, 예루의 타락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던데? 오잉? 이게 무슨 일이람? 하여튼 하여튼 목요일 호그와트 레거시 방송을 더 길게 해서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짧은 방송이었는데 그래도 중간에 한번 터지기까지 했는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예루의 상큼했나? 조금 피비린내 나는 저체데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와 오늘 얘기도 재밌었고 헤어스타일도 좋았어요.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풍성해가지고 너무 더워지면 못 꺼낼지도. 왜냐면 땀나니까. 앞으로도 다양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나저나 의도하고 까만 옷을 입은 건 아니었는데 마침 오늘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코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루는 이제 목요일에 호그와트 레거시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머리 용수처럼 완전 띠용띠용 하는데? 띠용띠용. 그러면 목요일 오후 2시에 다시 만나요. 다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안녕. 예바루보. 기가 막히게 보고 떠나버리는 예루. 바이바이. 예바.